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이고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저희 가족은 외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처음부터 부모님이 안 계셨던 것은 아니고 제 가정사가 조금 복잡한 편입니다. 저 집 아이 아빠는 사라진 거야 아님 명을 달리한 거야? 사업하다 실패해서 노름을 빠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종적을 감췄다는 소리도 있고 이 세상 사람 아니란 말도 있고 소문만 무성하지 뭐. 그나저나 저 집 아이 엄마도 없어져 버렸다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외간 남자랑 눈 맞아 야반도주한 것 같던데? 옆편 애들이 어디서 할 일이 없으니 남의 집 말만 이러쿵저러쿵 이 빵정이야. 쓸데없는 소문 퍼뜨렸다간 내가 가만 안 둬. 저희 집 뒷담화를 하는 아주머니들에게 소금 한 바가지를 뿌리며 욕하는 할머니셨습니다. 아니, 할머니, 없는 소리 지어서 내는 것도 아닌데 왜 소금을 뿌려요? 이놈의 옆에 내가 정말 좋다. 나도 있는 소리 한번 제대로 해볼게. 남의 집 딸내미 바람났다 소리 하기 전에 네 서방 간수나 잘해라. 엊그저께도 우리 포장마차에 젊은 여자 떡하니 끼고 나타나 새벽까지 하하호호거리다 갔으니. 할머니, 사람 열받게 하니 좋아요? 왜? 나도 없는 소리 지어내서 한 것도 아닌데 왜 성을 내? 할머니 그만 역정내고 들어가세요. 할머니 혈압 높아서 의사 선생님이 화내는 거 안 좋다 하셨어요. 아유, 그래 내 새끼. 내 새끼가 하는 말인데 할미가 말 들어야지. 빨리 집에들 안 가? 이 할 일 없는 여편 네들아? 할머니는 저를 떠난 엄마 아빠의 빈자리를 대신해 평생 포장마차를 운영하시며 고생고생 저를 키워주신 고마운 분입니다. 포장마차 운영이란 것이 젊은 사람들도 힘에 부치는 일인데 할머니는 이 일을 30년 넘게 하셨어요. 아침이면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재료를 사러 가고 낮 시간에 재료 준비를 하고 오후가 되면 포장마차 영업을 시작하셨죠. 관절염이 심한 몸으로 늘 끙끙거리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장사 준비를 하시던 할머니가 전 아직도 기억에 선연합니다. 혜민아, 넌 할미 그만뒀고 집에 들어가서 공부하렴. 숙제도 다 했고 시험 끝나서 좀 쉬어도 돼요. 그럼 집에 가서 너 좋아하는 만화책을 보던지 그래. 주말이라 오늘 손님도 많을 텐데 가게 일 도울래요. 벌써부터 그렇게 고생하려고 안 해도 된다. 할미는 평생 인이 박히게 살아온 일이라 그렇게 안 힘들어. 얼른 집에 들어가서 놀든지 아님 공부를 하든지 해. 할머니는 힘들게 혼자 장사를 하시면서도 제가 가게 일 돕는 것을 늘 만류하셨습니다. 혜민이 너는 장차 커서 의사 선생님이 될 사람인데 할머니 일 도와 설거지니 서빙이니 할 시간이 어딨어. 그럴 시간에 공부 한 자라도 더 해서 훌륭한 의사 되는 게 이 할미 도와주는 일이니 그리 알아라.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할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말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한 것이 아니었기에 학원이나 과외 같은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런 빈틈을 메꾸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도 했죠.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둘 다 가출한 게 맞아요? 혜민아, 네 아빠는 예전에 돌아가신 게 맞을 거다. 사업 실패하고 가족들한테 폐안 끼친다고 사라진 지 10년이 넘은 사람인데 이 세상 사람 아니라 생각하는 게 맞지. 할머니, 그럼 엄마는요? 네 엄마 말이냐? 너 잘 키워달란 쪽지 한 장 남기고 어느 날 갑자기 종적을 감춰버려서 할머니도 도통 네 엄마 행방은 알지도 못하겠고 사라진 이유도 모르겠다. 그럼
진짜 외간 남자랑 바람나서 엄마가 집을 나간 거예요? 혜민아, 내 딸이어서 역성드는 게 아니라 네 엄마는 그런 쪽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도둑질이나 노름을 했다면 그럴지도 모르겠다 하겠다만 네 엄마는 환양기에 히읗자도 없는 사람이야. 그럼 엄마는 왜 저를 버리고 집을 나간 건데요? 글쎄, 언젠가는 너와 할미를 보러 돌아오지 않겠니?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어렸을 적에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엄마에 대한 미운 감정 없이 그저 애타는 그리움으로 엄마를 매일 기다렸죠. 그렇지만 하루 이틀, 1년, 3년, 5년. 시간이 흘러도 종적을 감춘 엄마는 편지 한 장,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엄마는 나를 완전히 버렸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할머니께서 엄마에게 다른 남자가 생겨 집을 나간 것이 아니란 말씀을 하셨지만 남자가 생긴 것도 아닌데 멀쩡한 옆에 내가 자식 새끼 놔두고 집에 코빼기도 안 비출 이유가 있나. 내 말이 혜민이 엄마가 애 엄마답지 않게 얼굴이 반반하고 예뻤잖아. 그 인물에 어디 남자들이 가만히 놔두기나 했겠어? 얼굴값 한다고 어디서 뭐 팔자 고치고 잘 살고 있겠지 뭐. 안 그래? 당연하지. 그나저나 저 어린 혜민이랑 늙은 할머니가 불쌍하지 뭐. 자기는 뻑하면 혜민이 할머니한테 소금세를 받아놓고 불쌍하단 말이 나오냐? 불쌍한 건 불쌍한 거지. 나이 든 할머니가 홀몸으로 손녀 키운다고 저리 매일 고생하며 장사하는데. 동네 사람들은 저와 할머니를 보면 그런 뒷담화를 했습니다. 저 역시 기분이 썩 좋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지더군요. 사춘기가 되어가면서 저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도 기다리는 마음도 모두 접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엄마를 기다리는 일이 지쳤고 엄마는 나와 할머니를 버렸다는 현타가 왔기 때문이죠. 대신 저는 고생하는 할머니를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 정말 코피가 나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할머니, 저 땡땡대학 의예과에 합격했어요. 아유, 정말이냐? 정말 우리 손녀가 의대생이 된 게 맞아? 할머니, 이거 보세요. 합격 문자가 이렇게 왔잖아요. 아이고, 장한 우리 손녀. 할미는 우리 혜민이가 해낼 줄 알았어. 제가 의대에 합격한 날, 할머니는 포장마차 손님들에게 공짜 안주 서비스를 돌려가며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할머니, 닭발은 안 시켰는데 서비스인가요? 우리 손녀가 의대에 합격했다네. 너무 기분이 좋아 쏘는 거니? 마음껏 들어요. 와, 우리 사장님, 이제 앞으로 의사 손녀 두게 생겼네요. 아유, 그러게. 내가 팔자에도 없는 의사 손녀 두게 생겼어. 할머니, 하도 환하게 활짝 웃으셔서 지금 얼굴에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 거짓말도 잘하네. 할망구가 웃으니 주름이 더 자글자글하겠지. 아닌데. 진짜 활짝 웃어서 얼굴 주름이 다 펴졌는데요. 아유, 기분이 좋아. 회춘하는 게 맞으면 그럴지도 모르겠어. 할머니는 그렇게 무척이나 기뻐하셨고 저는 조금이나마 할머니 짐을 덜어드린 것 같아 마음이 놓이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의대에 진학해서도 한 학기를 빼놓고는 매학기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졸업했죠. 인턴과 레지던트, 전임의 과정 등을 모두 마치고 제가 의사가 되었을 때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할머니, 저 이젠 의사가 됐고 월급도 많이 받을 거니까 포장마차 장사는 그만 접으세요. 그게 무슨 소리니?
할미가 평생 해오던 생업인데 그걸 왜 갑자기 접어? 포장마차 일 너무 힘드시잖아요. 나 월급 많이 받아요. 할머니, 이거 봐요. 월급 통장. 세상에, 해병아리 의사가 월급을 이렇게나 많이 받아? 할머니, 햇병아리라도 의사는 의사잖아요. 할머니랑 나 우리 둘이 사는데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젠 포장마차 정리하세요. 할머니 손녀 소원이야. 제발요. 네? 할머니는 저의 완곡한 부탁에도 1년 가까이 더 장사를 하시다가 관절염이 도지면서 결국 가게를 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그러니까 제가 진작에 포장마차 접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게 말이다. 내가 손녀 말 안 듣고 병이 도졌구나. 앞으로는 병원 잘 다니고 집에서 편히 쉬면서 저 쉬는 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녀요. 아셨죠? 그래, 이 김복순이 인생에 이렇게 호강할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우리 혜민이 덕에 할미가 아주 말년에 호강하는구나. 할머니가 가게를 접으신 후 저는 할머니와 둘이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국내도 많이 돌아다니고 할머니를 모시고 생전 처음 유럽 여행도 다녀왔죠. 이렇게 긴 시간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나와본 적이 없는데 세상 천지 이런 데가 다 있고 신기한 게 참 많구나. 할머니, 저랑 외국 나오니까 좋아요? 좋다마다.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데를 혜민이 너랑 이렇게 돌아다니며 구경하는 것이 신기하다. 할머니, 저기 기념품 가게 예쁘고 특이한 것 같은데 얼른 가봐요. 그래, 그러자. 외국이라 그런가. 물건들이 하나같이 다들 독특한 게 많구나. 유럽 여행을 가기 전에 관절도 안 좋으신 할머니가 힘들어하시지 않을까. 이런 제 기호와는 달리 너무나 컨디션도 좋고 여행을 좋아하는 할머니셨죠. 제가 의사가 되고 나서 병원에 출근을 하게 되면서 가끔 아는 분들의 소개로 혹은 의대생들이 흔히 경험하는 마담뚜들의 제의로 저는 혼처를 몇 번 소개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한국병원 의사진들을 쭉 훑다가 딱 박혜민 선생님이 눈에 들어왔지 뭐예요. 아니, 저를 왜요? 나이 어리지, 의사지, 얼굴 예쁘지, 성적 우수하고 진료 성과 좋다, 평판 좋지. 박 선생님이 1등 신부감인 거 본인은 몰라요? 글쎄요. 저는 딱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홍기가 꽉 찼는데 슬슬 배우 작가 물색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여자는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1살, 2살 나이 먹어가면 값 떨어지는 게 혼례시장 생리예요. 저는 결혼 안 해도 별로 상관없는 사람입니다만 좋은 사람 만나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자주의라서요. 박 선생님이 지금 어린이 뭘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시죠? 제가 정말 좋은 자리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한번 만나보세요. 저는 처음에 그 아주머니의 말을 거절했다가 아는 선배의 설득으로 어쩔 수 없이 몇 번 소개팅 비슷한 자리에 나갔습니다. 얘 혜민아, 네가 그런 인위적인 만남 별로 안 좋아하는 건 아는데 그 아주머니가 우리 친척 이모 되는 분이야. 미안하지만 눈 딱 감고 한 번만 나가주라. 그리고 그 남자 집안도 엄청 부자고 성격도 괜찮아 보이더라. 저 선배 얼굴 보고 딱 한 번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 딱 한 번만 나가. 더도 말고. 그렇게 처음 맞선 자리라는 것을 나갔는데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사시라고 들어서 인성이 차갑고 좀 딱딱할 거란 편견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시네요? 네? 할머니와 두 분이서 산다고 들었는데 혹시 결혼 후에도 할머니를 모시고 살 생각인가요? 갑자기 왜 제게
그런 걸 물으시는 거죠? 양친 부모님 안 계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할머니랑 사신다 해서요. 솔직히 결혼 후에도 할머니를 모실 생각이라면 전 좀 아니다 생각하는 부분이라. 누가 그쪽과 결혼을 결심했다고 말씀드렸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맞선 자리라는 건 결혼을 전제로 나오는 자리니까요. 자리에 대한 생각 자체가 서로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전 솔직히 얼굴이나 한번 보자는 생각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전 천년만년 죽을 때까지 할머니 모시고 살 생각이에요.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전 이렇게 시대착오적이고 할머니에 집착하는 여자예요. 단출하게 그쪽과 가정을 이룰 여자분 찾아보세요. 전 그럼 이만. 전 초면에 할머니 얘기를 묻는 그 남자에게 심한 불쾌감을 느꼈고 그렇게 쏘아붙이곤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 버렸죠. 어찌 보면 남자 입장에선 당연한 걸 물었던 걸 수도 있지만 그런 질문은 사귀고 나서 결혼 생각이 서로 들 쯤 물어봐도 되는 일이잖아요. 게다가 전 할머니를 혼자 두고 시집갈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병원 선배나 아는 교수님 소개로 만나게 되는 남자들은 대부분 그런 질문을 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혜민아, 너 이번에도 할머니 때문에 소개팅 물렀다면서? 결혼해서 부부 둘만 살고 싶고 그게 당연하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선배, 전 솔직히 할머니 혼자 사시게 하고 싶지 않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한 집에 모시며 살고 싶지. 네 마음도 당연히 이해하지만 초면에 네가 너무 그런 부분에 강하게 나오면 상대가 거부감 느낄 수도 있는 일이야. 너 역시 초면에 난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하면 싫잖아. 선배, 저는 그 사람이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한다면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봐요. 우리 할머니, 그 사람 부모님 다 같이 함께 살면 되는 거죠. 사랑한다면서 올고지 딱 그 사람만,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은 모조리 가지치게 하고 딱 너만. 이런 생각도 제 기준에선 너무 이기적인 소유욕이라 느껴지거든요. 암튼 혜민이 넌 평범하진 않아. 요즘 젊은 애들 가치관이랑 많이 다른데. 그게 네 매력이기도 하지. 네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도 같다. 전 한동안 소개팅이니 남자니 그런 것 관심에서 접어두고 살았습니다. 솔직히 할머니를 제쳐두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은 남자를 그때까지 못 만나서였는지는 몰라도 그런 조건부터 따지고 드는 남자들에게 거부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를 모시고 대학병원에 건강검진을 간 날이었어요. 혜민이 아니니? 너 땡땡병원에서 일한다 들었는데 우리 병원은 어쩐 일이야? 안녕하세요, 선배. 제 외할머니신데 건강검진 하는 날이라 모시고 왔어요. 그래? 그럼 오늘 내가 너 에스코트 해줄게. 어차피 난 오늘 진료 없는데 잠깐 회의할 게 있어서 병원 나온 길이거든. 그래 주심 감사하죠. 그런데 죄송해서. 혜민이 너 오랜만에 봐서 반가워서 그렇지. 할머님, 이쪽으로 절 따라오시겠어요? 의과대학 다닐 때 선배였던 그 사람을 할머니 건강검진하러 간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거였습니다. 선배는 그 대학병원의 소화기내과 닥터로 일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건강검진한다고 종일 굶으셨을 텐데 기운 없지 않으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 온다고 바쁘긴 했는데 아직 괜찮아요. 공복에 어지러우실 수 있으니 저 따라서 천천히 걸어오세요. 제가 옆에서 손잡아 드려도 괜찮을까요? 나야 괜찮죠. 그런데 어느 집 아드님인지 이렇게 어른한테 깍듯하고 친절할 수가 있나? 제가 평생 부모님이랑 한 집서 할머니 모시고 살아서 어른들 대하는 게 편한 편이거든요. 그 집 할머니는 참 좋으시겠어. 이리 친절하고 똑똑한 손주를 둬서. 저희 할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생전에 저 많이 좋아하시고 예뻐하셨어요. 할머님 보니까 저희 할머니 생각도 많이 나네요. 선배는 그날 할머니 건강검진을 도맡아 에스코트해주며 아주 세심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선배, 오늘 덕분에 할머니 건강검진 잘 마쳤어요. 제가 나중에 식사라도 한번 대접할게요. 그래, 좋아. 그럼 내친 김에 이번 주말 어떠니? 그렇게 몇 년 만에 만난 대학 선배와 저는 오랜만에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선배, 그날 너무 감사했어요. 할머니께서도 선배 집으로 한번 초대하라는 걸 제가 선배 부담스러울까봐 그건 됐다고 했어. 넌 내 의견도 묻지 않고 그런 말씀을 드리니? 나 너네 집 가는 거 하나도 안 부담스러운데?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솔직히 오랜만에 너 보고 나 많이 설렜다. 이런 말 네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예전부터 나 너 많이 좋아했어. 선배,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왜라니? 사랑의 이유 같은 게 있니 넌? 학교 다닐 땐 네가 캠퍼스 커플이었잖아. 그래서 이런 말 못했던 거고. 제가 사실 의대에 다닐 때 같은 과 동기와 연애를 했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헤어지긴 했지만 그런 이유로 선배는 제게 고백을 못한다며 뒤늦은 고백을 해온 것이었죠. 그날 저녁 식사 후 저와 선배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반년 정도의 연애 후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고요. 제가 선배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데에는 선배를 사랑하기도 했지만 결정적으로 선배가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와 애정이 있었죠. 할머니, 예비사위 왔어요. 오늘 오시는 길에 할머니 좋아하시는 고로케가 있어서 사왔는데 드셔보세요. 아니지, 집에 올 때마다 뭘 이렇게 사들고 와. 할머니 선물 들고 오는 게 제 낙인데요. 커피 타올게요. 우리 커피랑 고로케랑 같이 먹어요. 할머니에게 아들처럼 구는 선배가 저는 참 고맙고 좋았습니다. 게다가 저에게 청혼하며 그런 말을 하는 선배였죠. 혜민아, 우리 이렇게 데이트할 때마다 아쉽게 헤어질 게 아니라 내가 너네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게 어때? 뭐 닭까지 들어가 사는 게 좁을 수도 있으니까 나 사는 집 정리하고 좀 더 넓은 집으로 옮겨서.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선배? 무슨 말인지 다 알아먹는 눈빛인데? 할머님이랑 나랑 너 가족이 되고 싶다고. 혜민아, 나랑 결혼해주라, 응? 처음부터 선배는 할머니와 함께 사는 걸 당연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비정상적일 정도로 그런 부분에 있어 관대한 남자였죠. 선배, 나야 할머니 모시고 사는 게 좋지만 선배 입장에선 솔직히 부담스럽지 않아? 혜민이 너한테 할머니란 존재가 어떤 분인지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 부분을 제하고 너랑 결혼할 생각을 하겠니? 그래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일 텐데. 혜민아, 그럼 바보 같은 소리 그만해. 난 네가 어떤 경우에든 행복한 게 좋아. 나랑 결혼해서 지금보다 더 행복했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고 널 행복하게 해줄 사람, 그리고 없어서는 네가 불행해질 사람. 그런 사람이 할머니인 걸 내가 다 아는데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그리고 난 할머니 품에서 자라와서 어른 모시고 사는 거 전혀 안 불편해. 선배, 정말 고마워. 나도 선배한테 잘할게. 선배와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 준비에 여념이 없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기 경로당인데요. 김복순 할머니 손녀분 맞으시죠? 네, 그런데 어쩐 일이세요? 할머니께서 방금 쓰러지셔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손녀분께서 얼른 가보셔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전에 멀쩡하게 마실 겸 경로당 가신 분인데. 경로당에서 할머님분들이랑 담소 나누시다 안마의자 위에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저희도 너무 경황이었고 놀랐네요.
저는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다 갑작스런 전화를 받고 할머니가 실려갔다는 병원 응급실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김복순 할머니 어디 계세요? 제가 보호자입니다. 그러시군요. 일단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간호사를 따라갔을 때 침상 위에는 미동 없이 누워있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병원 측에서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김복순 환자분 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응급처치 제대로 한 거 맞아요? 저도 의사입니다. 심장 충격기 제가 다시 해보겠어요. 저희 병원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도구는 만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은 심정지 및 사망이 확실하게 판정이 되신 분이고요. 말도 안 돼요. 할머니! 보호자분, 제발 진정하세요. 할머니,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네? 할머니,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제발요. 제가 아무리 흔들어 깨워봐도 할머니는 미동이 없으셨습니다. 편안한 얼굴로 미소 짓는 듯한 표정으로 돌아가셨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 되는 일이었다는 게 참 슬펐죠. 할머니의 사인은 급작스런 심장마비였습니다. 평소에도 심근경색약을 복용하셨는데 아마 이것이 원인이 된 심장마비란 결론을 내렸죠. 황망하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는 눈물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슬픔에 빠져 거의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저를 위로해 준 것은 남편이었죠. 혜민아, 할머니 돌아가셔서 네가 슬픈 건 잘 알겠지만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면 어쩌자는 거니? 목이 메어서 아무것도 넘기지 못하겠는데 그럼 어쩌라고. 할머니가 네가 이러고 있는 거 보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죽 포장해온 거 이거라도 좀 먹자. 할머니, 우리 할머니 보고 싶어. 내 유일한 핏줄이었던 할머니인데 나 이제 진짜 완전 고아가 돼버렸어. 그게 무슨 말이니? 혜민아, 대신 네 곁에 내가 있잖아. 남편도 가족이잖아. 우리 결혼해서 네가 외롭지 않게 따뜻한 가정을 꾸리자. 내가 너 힘들지 않게 정말 잘할게. 선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저를 꼭 끌어안아주는 선배였습니다. 할머니 장례를 마치고 얼마 안 있어 저는 선배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양가 상견례까지 다 마치고 청첩장까지 돌린 상황이었어서 더 결혼식을 미룰 수도 없는 형편이었죠. 결혼식 당일날이 되었고 저는 신부화장을 마치고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덕담들을 듣고 있는데 멀리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할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돌아가신 외할머니와 너무 똑같이 생겨서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신부님, 이제 입장하실 시간입니다. 결혼식 시작할 시간이 되었고 저는 좀 이상한 느낌에 자꾸 뒤돌아보며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동시 입장으로 버진로드를 걸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오시더군요. 아침부터 신부화장이다 뭐다. 고생 많았다. 피곤하지는 않니? 괜찮아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혜민아, 네가 깜짝 놀랄 선물이 있어. 선물이요? 그게 무슨... 잠시 후 신부 대기실 문이 열리며 한 할머니가 들어오시는데 저는 순간 너무 깜짝 놀라 기절할 뻔했습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걸어 들어온다 생각이 들 정도로 외할머니와 똑같은 외모의 나이 든 여자가 신부 대기실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외할머니와 똑같이 생긴 그 여자는
다가와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아닐 텐데 대체 누구시길래. 혜민아, 난 네 엄마야. 우리 딸이 이렇게 의사가 되어서 결혼을 하다니 감개가 무량하구나. 당신이 제 엄마라고요? 그게 대체 무슨. 미안하다, 혜민아. 이제 네 앞에 나타나서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너를 찾아가려 하다가 그때 마침 네 아빠도 명을 달리하시는 바람에. 저는 무슨 말인지 당최 이해가 안 가요. 천천히 차분하게 말씀을 좀 해보세요. 엄마로부터 듣게 된 그간의 사연은 너무나 기구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사연이었습니다. 옛날에 너와 외할머니를 두고 처음 집을 나갈 때 네 아빠가 버려놓은 사채빚으로 날마다 사채업자들이 엄마를 찾아왔단다. 나중엔 네 할머니 포장마차와 사는 집을 내놓으라 협박하는 바람에 엄마는 어쩔 수 없이 그들과 딜을 했어. 무슨 딜을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 사채업 꾸려가는 건달 두목이 자기가 운영하는 술집 업장에 안주도 만들고 청소하는 허드렛 일을 무보수로 하면서 빚을 갚으라고 해서 엄마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 엄만 그럼 할머니 가게와 집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셨단 말씀이세요? 그렇단다. 네 할머니가 아는 날엔 할머니 성격상 엄마가 그런 일을 하게 두실 뿐이 아니라 가게니 집이니 다 뺏기고 길거리에 나앉을게 뻔해서 엄마는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총적을 감출 수밖에 없었다. 미안하다, 혜민아. 엄마는 자그마치 8년이란 시간을 그 사채업자가 운영하는 업장에서 무보수로 허드렛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빠가 진 빚을 그런 식으로 탕감하고 공증받은 각서까지 다 받은 후에 그 업장을 떠나오셨다고 해요. 엄마는 그때 일을 마무리하고 바로 너와 할머니 곁으로 오려고 했단다. 그럼 왜 그때라도 돌아오지 않으신 건데요? 왜?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려던 때 10년 가까이 종적을 감췄던 네 아빠가 엄마 앞에 나타났다. 아빠가요? 아빠는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요? 하도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라 무연고 사망자 명단이라도 확인해야지 하던 차에 네 아빠가 나타났어. 몸은 멀쩡한 상태로. 그렇지만 정신이 많이 망가져 있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아빠 사업 실패하고 빚쟁이들한테 쫓기다가 노숙까지 해가며 고생을 했는데 나름 재기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더구나. 전날은 기반이 잡히면 너와 나를 찾아올 생각으로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 머리를 크게 다쳐서 지적장애인이 되어버렸어. 그런 상태로 엄마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빠가? 그렇단다. 아빠는 제 힘으로 엄마를 찾아올 형편도 되지 못해. 예전부터 엄마도 잘 알던 아빠 친구분이 엄마에게 아빠를 데려오셨다. 엄마, 그럼 그때라도 아빠를 모시고 돌아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왜 이날 이때까지. 전 도무지 엄마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럴 거다. 이제 와서 너의 이해를 바랄 생각도 없어. 그저 너에겐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네가 혜민이니? 네, 제가 박혜민인데 누구신지. 엄마와 한참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신부 대기실 안으로 웬 낯선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갓난아기 때 보고 몇십 년 만인데 참 예쁜 아가씨로 잘 컸구나. 나 네 엄마랑 자매처럼 지내던 희자 이모야. 넌 날 전혀 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 대기실 밖에서 너랑 엄마 하는 얘기 듣다가 아무래도 내가 설명을 좀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들어왔다. 괜찮겠지? 네, 괜찮아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혜민아, 평생을 엄마 얼굴 보지도 못하고 지내온 네 심정 모르는 바가 아니란다.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네가 고생고생 어렵게 공부한 것도 다 알고 있어. 아니에요, 고생은.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혼자 다 하셨어요. 혜민아, 네가 네 엄마 얼굴을 봐서 알겠지만 엄마도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단다. 네 아빠가 나타나고 나서 혜민이를 찾아오지 못한 이유가 있어. 엄마 친구분으로부터 듣게 된 이야기는 참으로 슬프고 기구했습니다. 엄마의 인생이란 것이 왜 그토록 모질고 힘들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나 싶을 정도로요. 네 아빠가 엄마 앞에 나타난 이후로 엄마는 원래 하던 일도 반 정도밖에 못하며 네 아빠 케어에 매달렸단다. 아빠가 그런 지경이시면 어디 전문적인 시설이라도 아빠를 맡기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요? 엄마라고 왜 그런 생각을 안 해봤겠니? 그게 가능하기만 했다면 애진작에 너와 할머니에게 돌아오셨을 거야. 아빠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너희 아빠가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머리를 크게 다치고 그 후로 인지 능력에 많은 문제가 생겼단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에게 폭력성이 심해졌다는 건데 네 아빠가 유일하게 온순한 양이 되는 사람이 네 엄마였어. 처음에 엄마는 힘들게 돈을 마련해서 아빠를 전문 시설에 맡기셨다고 합니다. 네 아빠를 그런 시설에 맡기고 얼마 되지 않아 연락이 왔다. 폭력성이 너무 심해 감당이 힘들다고. 강제적으로 종일 잠 안 자게 하면서 주사 처치를 하면 컨트롤이 되지만 매일 그런 주사를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 어떻게 된 일인지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고 심한 폭력성이라는 문제 행동을 보이던 아빠는 엄마만 곁에 계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일상을 잘 보내셨다는 겁니다. 엄마는 아빠를 그런 요양원에 가두고 종일 수면제 처방만 받으며 시체처럼 살게 할 자신도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런 아빠를 데리고 너와 할머니를 찾아간들 너와 할머니에게 폭력성을 보일 아빠를 감당하는 것도 자신이 없었고 그런 처지의 아빠로 인해 네 미래의 짐이 되는 것도 엄마는 싫어하셨단다. 그냥 엄마 혼자 감당하면 모든 일이 심플하다는 생각으로 지금껏 엄마 혼자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오신 거야. 엄마, 난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신 줄도 모르고 나 대신 그런 짐을 혼자 감당하시는 줄도 모르고 그저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혜민아. 엄마가 그렇게 살면서도 늘 마음은 편치 않았어. 그냥 너나 할머니에게 사실을 말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가도 네 할머니 성정상 엄마 혼자 짐을 감당하게 할 분도 아니어서 게다가 어린 너에게 그런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다. 네 아빠 케어라는 게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일이었어서 말이야. 미안하다, 혜민아. 아니에요, 엄마. 제가 죄송해요. 몸고생,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렇게 주름이 많아요. 엄마 손도 주글주글하고 엄마 얼굴에 주름이 너무 많아요. 나이가 들었는데 주름이 많은 게 당연하지. 혜민이 네가 이렇게 예쁘게 컸으니 엄만 그것으로 됐어. 엄마는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오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합니다. 일이 벌어지려고 해서 그리 됐는지 몰라도 할머니와 네 아빠가 하루 차이로 동시에 하늘나라로 떠났다. 기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데도 네 아빠 빈소 지키느라 난 정작 내 친정엄마 장례식장도 못 지켰어. 하루아침에 갑자기 네 앞에 나타날 자신도 없었고. 엄마는 아빠 장례식을 치르는 와중에 아주 잠깐 밤늦은 시간에 할머니 빈소를 찾으셨다 합니다. 그때 자기가 너무 늦은 시간이라 잠들어 있어서 어머님을 처음 뵌 건 사실 나야. 그럼 선배는 우리 엄마를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만났단 말이야? 장모님께서 거의 아주 늦은 시간에 할머님 빈소를 찾으셨어. 처음엔 나도 무척 놀랐지. 돌아가신 할머님과 너무 똑같은 분이 빈소에 나타나셔서 처음엔 무섭고 놀란 마음이 컸어. 그랬겠다. 돌아가신 할머니와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다니. 귀신 아닌가 그런 생각 들 수 있어. 그래도 자세히 보니 할머님보다는 젊은 분이신 것 같았고 그걸 알아보는 순간 느낌이 왔지. 혹시 장모님이신가? 하고 말야. 그날 네 남편과는 인사도 하고 그간의 얘기를 이미 전달했단다. 그때 너에게 나타나 모든 일을 말할까 하다가 할머니도 돌아가신 상황에 네가 너무 심정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아. 네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으니 그날 널 만나고 모든 얘기를 털어놓기로 네 남편과 의논을 했었단다. 사돈어른, 한평생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젠 외롭게 혼자 살려고 하지 마시고 딸덕 사위덕 실컷 보면서 사셔야죠. 아이고, 사돈어른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우리 혜민이 크는데 무슨 한 일이 있다고요. 제 딸은 제 도움 하나 없이 그저 할머니 밑에서 고생고생 악착같이 살아온 아이인걸요. 장모님께서 안 보이는 곳에서 이 사람의 평생 짐을 덜어주시느라 그렇게 그림자처럼 사신 거잖아요. 제가 장모님 상황이었더라면 전 저 혼자 그렇게 모든 일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엄마,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저는 그런 사연도 모르고 평생 엄마한테 억하심정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게 너무 마음 아프고 죄송할 따름이에요.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저희랑 함께 살아요. 그래요, 장모님. 안 그래도 이 사람과 결혼 후 할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집도 더 큰 집으로 이사한 상황이었는데 할머님 지내시라던 방에 장모님이 들어와 사시면 딱이겠어요. 사돈어른, 마다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사돈어른 평생 고생하셨는데 앞으로는 딸 자식 사위와 오순도순 정스럽게 사셔야죠. 부족한 저에게 그런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엄마, 이젠 그만 우세요. 네? 그래, 웨딩드레스 입은 신부 앉혀놓고 이런 눈물 나는 이야기는 그만해야겠다. 그렇게 제 결혼식 날 선물처럼 저는 엄마와 재회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엄마는 저와 남편과 함께 할머니를 모신 추모원에 가셨습니다. 뒤늦게 할머니의 사진과 위패가 모셔진 할머니의 납골당 앞에서 엄마는 한참을 오열하셨어요. 엄마, 재숙이가 왔어요. 평생 엄마한테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 제대로 못 드리고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숨어 살 수밖에 없던 못난 딸을 용서하세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 그만 우세요. 할머니께서 급작스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돌아가시는 순간 표정이 편안하고 좋아 보이셨어요. 엄마, 저 대신 평생
우리 딸 혜민이 이렇게 훌륭하게 잘 키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다음 생엔 제가 엄마의 엄마로 태어나게 해줘요. 엄마한테 받기만 한 사랑을 다음 생엔 좀 제가 주면서 살게요. 엄마는 할머니의 납골당 앞에서 한참을 오열하셨습니다. 겨우 눈물을 추스르고 돌아오는 길, 엄마의 주름진 얼굴을 보고 있자니 어쩔 수 없이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엄마와 할머니의 얼굴은 붕어빵이라 할 정도로 똑같이 생겼거든요. 엄마하고 할머니 얼굴이 정말 똑같은 것 같아요. 저 신부 대기실에 엄마 들어올 때 정말이지 할머니가 들어오시는 줄 알았으니까요. 할머니 젊으셨을 때 엄마보다 훨씬 미인이셨는걸? 아니야. 엄마하고 할머니 얼굴 정말 똑같아. 나도 나이 들면 엄마 같은 얼굴이 되겠죠? 혜민이 너는 엄마나 할머니보다 훨씬 미인인걸? 장모님, 그런데 저는 장모님이 훨씬 미인이신 것 같은데요? 옛날 사진 며칠 전에 봤는데 혜민이는 장모님 젊었을 적에 비하면 발끝도 못 따라가던걸요? 아유, 뭐라고? 아무튼 자네 넉살은 참. 남편은 특유의 쾌활한 성미로 엄마와 저를 자주 웃기곤 합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엄마와 남편과 한 집에 살면서도 불편한 기색 전혀 없이 되려 저보다 살갑게 엄마에게 행동하는 남편이지요. 장모님, 김치찌개가 왜 이렇게 맛있죠? 파는 김치찌개보다 장모님 김치찌개가 한 수 위네요. 집에서 담근 김장김치라 그런가? 박서방 입맛에 맞다니 다행이네. 많이 들어. 밥그릇 한 그릇 더 떠다 줄까? 찌개가 맛있어서 아침이지만 한 공기 더 먹어야겠네요. 여보, 요즘 당신 뱃살 장난 아닌 거 알지? 무슨 아침부터 밥을 2공기나 먹어. 그런가? 먹지 말까? 그래, 배는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 빼기도 힘들어. 식사 조절도 좀 하고 나랑 헬스도 같이 다니자. 혜민아, 넌 밥상 앞에서 더 먹겠다는 사람한테 그게 무슨 소리니? 삐쩍 마른 것보다 포동포동 살집 있는 게 훨씬 건강해 보이고 좋기만 하구나. 박서방, 밥그릇 이리 줘. 밥이란 입맛에 달고 먹고 싶을 때 실컷 먹어야 돼. 그렇죠, 장모님. 역시 저랑 장모님이 잘 통한다니까요. 참, 지금 두 사람 내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당신 몰래 윙크했는데 언제 봤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당신도 밥 한 그릇 더 먹지 그래? 그래, 나도 한 그릇 더 먹지 뭐. 부부가 포동포동 동반으로 살찌자. 닮아야 잘 산다는데. 좋은 생각입니다. 허전할 거라 생각했던 할머니의 빈자리가 그렇게 기적같이 재회한 엄마로 인해 메꿔지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불쑥불쑥 할머니 생각이 나는 때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배추전이 달고 맛있다. 혜민아, 어서 와서 먹어봐. 엄마 배추전 좋아하세요? 엄마가 부침개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배추전은 참 맛있어. 엄마랑 할머니랑 식성도 참 많이 닮았어. 할머니도 예전에 장사 파하고 나서 출출하면 늘 이 배추전을 부쳐 드셨거든요. 전 중엔 배추전이 최고로 맛있다면서. 맞아. 할머니도 생전에 이걸 참 좋아하셨지. 죄송해요, 엄마. 울라고 드린 말씀은 아닌데. 아니다. 이참에 다음번 할머니 기일엔 배추전도 좀 해서 올릴까?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다른 어전이니 호박전보다 할머니는 배추전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할머니의 기일을 맞아 엄마와 함께 제사상을 준비하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살 계획에 큰 집으로 이사하며 막상 할머니 장례를 치르고 할머니 방으로 쓰기로 했던 빈방 안에서 혼자 얼마나 서럽게 울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할머니가 쓰기로 했던 그 방을 이제는 엄마가 쓰시는 중이죠. 엄마와 도란도란 얘기하며 할머니 제수 음식을 마련하는 주말. 마음이 먹먹하면서도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엄마, 이렇게 늦게라도 제 앞에 나타나 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니, 혜민아? 이 집 신혼집으로 준비하면서 할머니 돌아가시고 너무 큰 집을 구해놨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대신 그 빈자리에 엄마가 들어오셔서 저 허전하지도 않고 너무 좋아요. 혜민이 네가 엄마 손길 없이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고 멋지게 잘 커져서 엄마가 고맙다. 할머니가 위에서 지켜보시면서 다행이다 하실 것 같아요. 이젠 엄마도 제 곁에서 같이 잘 지내시니까. 그러게 말이다. 어디선가 지켜보면서 배추전 타지 않게 잘 부쳐내라. 잔소리 하실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할머니가 다 좋은데 한 잔소리 하긴 했어요. 할머니 제수 음식을 모두 마련하고 저, 엄마, 남편 3명이서 할머니 제사를 잘 지냈습니다. 할머니, 그곳에서는 저나 엄마 걱정 그만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할머니도 살아계셔서 함께 엄마와 지낼 수 있었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래도 할머니, 제가 엄마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니까 할머니도 좋으시죠? 살아계실 때 좀 더 호강시켜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할머니, 다음 생에도 저 박혜민의 할머니로 꼭 태어나주세요. 아셨죠? 그곳에서는 평안하고 행복하시길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